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더 많이 적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더 이상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의 주제 이거잖아요. 물건 분석. 나는 왜 10억 상가에 베팅하지 못했을까? 요 영상 올렸었잖아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영상,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 현장 확인, 투자금 0원, 월세 1,500만원, 한 명 들어와서 배차를 했죠. 제가 이걸 입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29억인데 약 40억 정도에는 팔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올렸었죠. 감정가 36억 4,500만원짜리 상가를 최저가 29억 5,300만원에서 쓰라고 했고요. 저는 29억 5,300만 100원을 쓰고요. 낙찰 받으신 분은 32억 88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 재미있네. 보수적으로 10억 뛰기 물건이라면서 최저가에서 100원을 더 썼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영상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냥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 장난친 것 같은데 댓글 단 사람은 쓴소리 는 없네. 자, 첫 번째로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장난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저 말고 한 분이 만약에 입찰 안 들어왔다. 그럼 낙찰자는 접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상 하나 만든다고 뭐 이거를 장난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뭐 1, 20만원짜리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10억 뛰기 물건이라면서 최저가에서 왜 100원만 더 적었냐? 자, 이거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제가 최저가에서 100원만 더 적었을까요? 100원만. 10억의 수익의 상가를 베팅하지 못했던 이유, 안 한 이유게 되겠죠? 안 한 이유. 베팅을 하지 않았던 이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32억 쓰더라도 이 39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7억을 벌었잖아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보수 입장에 적은 것 같죠?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족장 네가 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니? 라고 저한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임장을 직접 갔다 왔던 자료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픈한 것이니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32억짜리 임장 보고서예요. 그쵸? 이 물건이 맞죠? 감정가 36억. 그때는 최저가가 32억이었어요. 등기부 등본이고요. 자, 상권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아현역에서 좋았던 상권이 이렇고 대형 상권이 이렇다. 2대역 앞 상권이 많이 죽긴 했지만은 그래도 2대역은 2대역이다. 진입로가 아현역에서 이동시 경사도 15도 정도의 오르막길. 우리 수강생들 디테일하십니다 진짜. 본 물건에서 아파트 진입로 역시 매우 가파른 경사지임. 자, 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매우 가파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4층은 리모델링 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장점은 지속적인 개발로 3, 40대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소비 여력 지속 확대, 10세 미만 학생들의 숫자 지속 증가, 교육 수요 비해 주변 학원 상권이 미약함. 단점은 흐르는 상권임, 오르막 경사에 위치하고 있고 차로 이동 시 스쳐가는 상권. 그래서 흐르는 상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목적형 상가 세팅. 사람들이 딱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형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장점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어요. 주위에 상가가 적고 적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 50평 이상 대형 평수는 없다. 월세 분석했는데 아현역을 기점으로 평당 15만 2천원에서 본 물건까지는 10만원으로 하향됨. 실제 임대가는 14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으로 추정됨. 단 본 물건은 노후가 심해서 건물에 대하여 상기 금액의 50% 감가상각함.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1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노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현역은 기점으로 8만 7천에서 5만 5천원으로 하향됨.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평당 4만원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평당 5에서 7만원, 2층은 4만원 정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찰 예정 가격이에요.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에서 갔다 오신 겁니다. 1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낙찰이 될 것 같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령님께서는 1층은 7만원 받고 2층은 4만원 받아서 수익률을 7% 보신 거죠. 7%. 그냥 이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땡땡 준마님께서는 29억 적겠다. 땡땡 지원님께서는 38억 적겠다.
29억 적겠다, 24억 적겠다, 20억 적겠다, 14억 적겠다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녀오신 민 뒤에 입찰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또 두 번째 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 그래서 두 번째 조에서는 1층 평당 임대료 10만 원이고 2층은 평당 임대료 6만 5천 원이다. 노후가 심하다. 관리비가 높은 게 단점이다. 주변 건물에 비해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낮은 편이다. 1층은 평당 7만 원, 2층은 평당 4만 원. 자, 앞에 조와 뒤에 조, 두 조 전부 다 10만 원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 얼마냐? 보증금 1억에 월세 882만 원. 2층에 수익률 6% 했을 때 보증금 5천에 440만 원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36억 7,6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께서도 29억대 되면은 입찰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수강생 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하나 작성하신 거예요.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분들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9억대가 되면은 입찰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물론 돈 될 것 같은데 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제가 담당자분에게 전화해서 몇 번 물어봤거든요. 몇 분이나 보러 오셨냐? 했더니 한 2명인가? 3명 정도 보러 오셨대요. 저희 팀 말고 2명에서 3명 정도 내부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부를 보지 않고 입찰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그거는 좀 확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확률은 2명이었습니다. 저 말고 2명.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입찰할 거를 염두를 하고 나서 최저가에서 3억을 더 적어야 되나? 2억을 더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이 들어오면 1명이고 아니면 1명도 안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아는 수강생들 10명, 20명이 다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더 많이 적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더 이상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며칠 뒤에 더 좋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물건은 최대한 보수로 들어가야지만이 여기서 금액을 세이브하고 또 그 다음 물건을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이상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이제는 서울 상가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제는 서울 상가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토지가 없는 상가 같은 경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0억 아래 수익형 부동산은 근린 상가의 경우에도 매각이 잘 됩니다. 하지만 20억 이상, 3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거든요, 사람들이. 자, 저 국민은행 같은 상가에는 꼬마 빌딩이 아니죠. 그냥 근린 상가인 것이죠. 근린 상가.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물론 대지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근린 상가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월세 수익으로는 좋은데 시세 차익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상가, 그런 상가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왜 최저가에서 100원만 더 적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 상가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그 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그러시군요. 웨딩타운 거리 바로 옆인 이대상권도 몇 년 전 이미 다 죽은 지 오랜데 웨딩타운은 답이 없네.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 상가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 거기 죽은 상권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기 다 죽은 상권인데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눌렀습니다. 좋아요. 하트. 맞아요. 죽었을 수 있어요. 살았을 수 있어요. 저 길 사람들 진짜 안다님. 제가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과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픈마인드, 실행력, 마인드, 믿음, 긍정적인 사고. 그쵸? 엄청 많죠. 맞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의 차이는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약간 열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동네에 제가 본 물건이네요. 이분은 직접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전 못하지만 건물이 좀 썩었어도 입지는 괜찮음. 옆쪽에 주변 건물과 건너편도 요즘 리모델링 중임, 재건축 많이 올라가고 웨딩타운 개발 사업도 한다는 얘기가 살짝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근처여서 백상빌딩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향후 부가현 뉴타운 2, 3구역까지 진행된다면 미래 가치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좋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 정말 좋아, 이 기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권이 죽었다? 상권이 살았다?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상권이 살았다, 죽었다 말한 적 있나요? 저는 저 영상을 찍으면서 상권이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자, 뭐라고 했나요? 자, 그렇죠. 행크 다니엘님 맞습니다. 저 자리에서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전 얘기 드렸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상권에 대해서는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죽었다 살았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10만원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부산 집부자님 하시죠. 저 자리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죽었니 살았니 좋니 안 좋니, 그러면 좋은 데 가서 그러면 사업하셔야죠. 투자에 대해서는요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투자는 심플해야 되고요, 투자는 그 누구보다도 전곡을 딱 찔러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돈 좀 벌어. 돈 벌려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그런 쓸데없는 거 얘기하세요 계속.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돈을 벌라고 줘. 에? 아니요, 화난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속 이상한 거 따지잖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